기계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예술이죠. 어떤 카메라, 그리고 카메라의 발달에 따라서 사진의 미학도 많이 달라져 왔습니다. 그런데 처음 사진의 초기부터 이 기계를 이용해서 셔터를 누름으로 해서 결정되어지는 이미지, 즉 셔터를 누름으로 해서 자동적으로 완성되는 이미지의 형성에 대해서 사진 초기에서부터 거기에 대해서 반발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 초기에는 사진에 대해서 그런 운동이라든지 그런 흐름이 굉장히 많았고, 그 사진의 자동성에 대해서 거부하는 그런 흐름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어느 시기에 가게 되면은 사진의 기계 미학이 다른 예술이 흉내낼 수 없는 사진만이 굉장히 독자적인 것이라는 또 인식과 자각이 생기게 되죠. 그러면서 또 그런 사진에 대해서 또 큰 사진의 역사의 맥이 만들어지는데, 그런 이제 그 기계 미학을 바탕으로 하는 사진의 작업이 이렇게 있어 왔었고, 그런 것에 대해서 예술은 이런 식으로 좀 인위적이고 비자동적인 것들이 좀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반발이 많이 오고 갔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가져보는데요. 첫 번째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컨스트럭티드 리얼리티에 대한 얘기인데요. 이건 해석을 다양하게 하는데 저는 구축이라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구성이란 말보다 이렇게 쌓아 올려서 만든다 는 의미에서 구축이 더 맞는 것 같은데, 이 리얼리티는 이제 사진이 기본 갖고 있는 사실성을 이야기하는 거죠. 사진은 기본적으로 어떤 대상이 있고 그 대상을 자동적으로 기기를 이용해 찍음으로 해서 사진에 찍혀 있는 것은 실제 있는 것이라는, 존재하고 있다는 믿음이 있죠, 기본. 그런데 여기 구축된 리얼리티라는 것은 이제 가짜의 리얼리티라는 거죠. 만든 리얼리티라는 거죠. 그죠? 사진이 갖고 있는 기본 리얼리티에 대해서 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작가들이 사진 초기부터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작품은 너무나 잘 아는 작품이죠. 1857년도입니다, 이미. 1857년도에 이제 Two Ways of Life라고 해서 인생의 두 갈래의 길이라는 작품을 오스카 구스타브 레일랜드라는 작가가 만들었는데요. 이 작업은 30장의 음화를 이용해서 만들었어요. 30장. 1850년대에. 지금은 포토샵으로 여러 개의 음화를 이렇게 레이어를 해서 결합시켜서 많이 만들 수 있지만, 이거는 필름 시대잖아요. 필름. 그것도 이제 유리 건판, 석판 이런 시대인데, 이걸 이제 30장의 음화를 이용해서 한 장의 이미지로 만들었다는 거죠. 굉장히 우리 인생은 이런 거야. 한편으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노력해서 스스로를 굉장히 엄격하게 해서 나름 올바른 길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은, 또 한 무리는 굉장히 이제 쾌락에 빠져서 음탕한 삶을 사는 그런 인간들도 있다는, 그 인생의 두 갈래 길에 대한 좀 교훈적인 내용을 좀 담은 작품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오스카 레일랜드는 그 모델들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모델들을 이용해서 찍은 거예요. 찍고 배경도 이렇게 부분적으로 찍어서 총 30장의 음화로 이제 인화를 하게 되는데, 굉장히 어려운 과정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 필름의 30장 각각 빛을 따로 주고 또 가리고 이렇게 해서 엄청나게 프린트하는 과정이 거의 6주가 걸렸다고 하는, 이 한 장의 작품 만들기 위해서 그런 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근데 왜 이 사람은 그 30장의 음화를 자기가 다 찍어갖고, 각각 찍어갖고 이걸 한 장의 작품으로 만들려고 했을까 하는, 왜 이렇게 했을까 하는 걸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지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이건 헨리 피치 로빈슨이라는 작가의 작품인데 이것도 1858년입니다. 5장의 음화로 작업을 이루어졌는데요. 요런 하나 구성, 뭐 이런 구성, 이런 구성, 이런 배경 구성에서 5장의 음화를 만들었는데 이 작품은 바로 그 죽음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다룬 작품입니다. 이 작품 또한 마찬가지로 굳이 한 장으로 찍을 수 있었던 걸 굳이 각각의 촬영을 해서 5장의 음화를 갖고 한 장의 작품을 왜 만들고자 했는지 하는 겁니다. 이건 바로 제가 초기에 이야기했던 그 카메라라는 기계를 이용해서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한 장의 사진에 대해서 이런 작가들은 좀 거부를 느꼈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강하게 갖게 하죠. 자세히 보면 이제 이쪽에 좀 빛이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데 빛의 방향이 조금 서툰 느낌을 가지게 되죠, 그죠? 이게 완벽하진 않지만 그 당시 기술로는 상당히 자연스럽게 조합을 해서 합성을 해서 만든 작품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에릭 요한슨이라는 작가의 전시를 서울에서 할 때 많이들 보지 않았나요? 네, 부산에서 했나요? 예. 이 작가가 현대 작가로서 굉장히 유명한 작가죠. 그죠? 바로 컨스트럭티브한 작업을 하는 작가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이 에릭 요한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항들을 과거의 그런 그 오스카 레일랜드나 로빈슨처럼 다 자기가 이렇게 찍어갖고 한 장의 사진으로 이제 포토샵을 이용해서 마무리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이건 내용에 있어서도 보면은 과거의 그런 조합 사진들을 보면은 굉장히 그 교훈적이고 혹은 때에 따라서는 그런 느낌을 많이 담았다고 교훈적이고 또 인생의 삶이라든지 그런 걸 많이 다루었다면은 에릭 요한슨 같은 경우는 이 자체가 굉장히 그 비현실적인 상상의 세계를 다루고 있죠, 그죠? 이게 지금 호수가 있는데 이 호수가 마치 물이 갈라진 것처럼 이렇게 표현을 했고 이 보트는 이 깨어진 그 물 속에서 이제 더 이상 보트가 재기능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 그래서 현실이 아닌 굉장히 비현실적인 그런 이미지를 만들었다고 볼 수 있죠, 그죠? 그리고 이제 하늘 같은 경우, 그리고 이 배경 이런 것들이 수십 장의 사진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미지를 봤을 때는 굉장히 디테일하게 정밀하게 사진이 찍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구축된 리얼리티라는 거죠. 조금 전에 보여줬던 사진 초기의 선구자격인 그 두 사람의 사진과 마찬가지로 현실이 아닌 구축된 현실의 이미지를 만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런 들판에서 배를 지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이런 장면, 이런 풍경, 뭐 이런 거, 이런 배경을 해서 만드는데, 여러분 에릭 요한슨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작업하는 과정을 동영상으로 다 찍어갖고 그걸 이제 유튜브에 올려서 보게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전시할 때 이 작품 옆에 동영상을 함께 틀었거든요. 그래서 자기 과정을 다 보여주고 있는데 만약 에릭 요한슨이 실제로 시각적으로 느끼는 이런 온건감을 생각해서 실제 카메라로 다 찍고 그런 걸 다 계산해서 스케치까지 하면서 계산해서 찍었죠, 그죠? 그래서 이런 컨스트럭티드한 리얼리티 작업에 있어서도 포토샵을 이용해서 남의 사진을 갖고 쉽게 만들 수 있는데 왜 에릭 요한슨이나 앞에 말했던 그 두 명의 선구자들은 직접 찍어서 했을까요? 이것도 중요한 작업 과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작업 과정에 있어서 어떤 과정을 거쳤냐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 작가는 촬영에서부터 시작해서 어떤 대상을 찍을 것인가 그리고
사진의 앵글이라든지 사진의 원근감을 이용해서 최종 결과물을 각각의 사진을 어떻게 찍음으로써 완성할 것인가는 촬영 과정에 시작해서 포토샵에서 결합하는 과정까지가 총체적으로 다 자신의 아이디어 속에서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 사진을 자기가 찍지 않고 남이 찍은 사진을 가져와서 쉽게 작업을 했을 경우에 그 작업에 대한 완결성, 그다음 그 작업의 각 단계에서 그 작가가 노력했던 그런 것들이 훨씬 더 적어지겠죠, 그죠? 그래서 요즘은 작업 과정에서 작가가 얼마나 치열하게 작업을 했느냐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결과물로만 이렇게 봤을 때, 이 작업 재밌네, 독특하네, 이게 아니고 이제는 그 작가가 어떤 아이디어에 시작해서 그 작업을 완성해 나갔나 하는 그 과정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에릭 요한슨의 작업을 통해서 더 잘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실제 이런 소품을 만드는 거예요. 자기가 만들고, 그럼 사람은 따로 찍어서 결합한 거겠죠. 이런 게, 더 그 자기가 생각하는 그런 세계에 대해서 시각하기 위해서 소품 하나도 직접 이렇게 만드는 그런 과정이 있었다는 거. 그게 더 작업에 대한 감동을 주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합니다. 이 작업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이런 장면을 찍었을 거고 이 장면 속에 있던 배들이 상상의 속에서 이렇게 막 터져 나와서 있다는 그 때에 따라서는 뭐 이런 책에 대해서 연상되는 거, 우화에서 연상되는 거, 또 꿈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들이 이제 실제적으로 시각적으로 펼쳐지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건 분명히 현실적이지 않잖아요. 상상적이고 초현실적이지만 찍혀져 있는 대상들은 굉장히 구체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찍혀져 있는 구체적인 거 보면 굉장히 리얼리티가 강하지만 이 파편들을 모으는 전체는 구축된 리얼리티라는 겁니다. 이 작업은 이제 실제 이 과정을 통해서 설명을 저희가 붙였는데요. 여기 보여주는 것처럼 이렇게 스케치를 합니다, 기본. 뭐 차는 이런 거, 실제 그 달을 교체한다는 그런 주제 제목의 작품인데, 사람이 이렇게 달을 교체하는 것처럼 달들이 이렇게 있고요. 실제 이런 소품, 이 소품들을 만드는 과정이 있고요. 또 이런 걸 분리해서 찍는 과정이 있겠죠. 분리해서 찍고 이제 포토샵을 통해서 최종 이렇게 완성해 나가는 과정을 거쳤다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게 그냥 보통의 들판 같은 데인데 여기서 어떤 남성이 문을 열고 이렇게 나와서 새로운 공간, 방 같은 공간으로 이렇게 걸어가는 모습을 우리가 뭐 꿈속이라든지 뭐 상상하는 그런 세계일 있죠. 그런 그 작업을 해서 굉장히 그 인기를 끌고 있는 그런 작가입니다. 자, 그럼 그 앞에 제가 보였던 두 명의 사진이 발명되고 불과 1839년에 발명했는데 50년대, 58년도에 작업을 했으니까 불과 20년 정도에 이미 그런 식으로 이제 다양한 조합 사진, 합성 사진 작업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 사람만 있었던 게 아니고 그 많은 사람 중에 우리 역사적으로 작품이 우수해서 평가를 하는 거지. 그런 류의 작업들이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20년밖에 안 됐는데 벌써 그런 생각하고 사진의 새로운 방법을 추구했던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많은 그런 컨스티드한 리얼리티 작업하는 작가들이 많이 있어 왔죠. 많이 있고 대표적으로 제가 현대 작가로 이 사람을 이야기했죠. 굉장히 유명하고
인기도 있고. 그렇다면 사진에 있어서 바로 이런 컨스트럭티브 리얼리티의 작업은 초기부터 지금까지 있어 왔다는 거죠. 그 방법론에 있어서는 기술의 발달에 따라서 훨씬 더 정교해지고 뛰어나게 되는 거죠. 과거에는 컬러가 없었기 때문에 흑백을 했지만 지금은 컬러의 색감까지도 굉장히 자유자재롭게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초기 50년대에 이런 그 작업한 작가나 에릭 요한슨이나 공통점 뭐죠? 직접 찍었다는 겁니다. 직접 찍어서 그걸 조합했다는 거죠. 여러분들 만약 이런 작업에 관심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직접 찍어야지 되지 않을까? 남이 떠돌아다니는 사진 막 갖고 와서 이렇게 하는 거는 너무 쉽기 때문에 그런 작업은 좀 인정받기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 작가가 하나의 이미지를 완성할 때 있어까지 그 하나하나의 과정이 굉장한 노력이나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야지만이 그 작업에 대한 진정성이 더 느껴지기도 더 큰 감동을 한다. 스스로 최대한 노력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런 작업에 대한 스스로의 최선을 다한 작업이어야지 다른 사람들에게 이제 감동을 더 줄 수 있다. 그런 생각을 갖게 합니다. 이건 지금 얼마 전에 서울의 충무아트센터에서 전시한 작가인데 혹시 전시 보신 분 있나요? 안 보셨습니까? 예, 제가 오늘 서울에서 내려오는데 2시간 반밖에 안 걸리더라고요. 여러분 좋은 전시 있으면은 부산에서만 전시 보지 마세요. 서울에 좋은 전시 꼭 가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서울뿐만 아니라 외국에도 좋은 전시 하면 가서 보면 좋다. 그런 생각을 말씀드렸는데 일단 서울이라도 좋은 전시 하면 꼭 가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건 충무아트센터에서 한 전시인데 이제 그 환경에 대해서 5명의 작가의 전시를 한 건데 그 중에 저는 이제 컨스트럭티브 리얼리티라는 관점에서 한 작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닉 브란트, 이 작가 뛰어난 작가인데요. 이 작가의 작업입니다. 저는 이제 이 컨스트럭티브 리얼리티가 이제 그 포토샵이라든지 이나 작업에서만의 조합이 아니고 찍을 때부터 이제 그 초현실적인 거, 리얼리티가 아닌 자기가 생각하는 세계를 구축해 나가는 것도 그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건 다 연출입니다. 다 연출이고요. 이런 상황을 다 세팅해서 찍는 겁니다. 세팅해 찍는데 이 동물과 사람들이 여기 나오는 사람들은 전부 다 지쳐 있고 병들어 있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전 지구가 안고 있는 기후 환경에 의해서 사람들도 살기 어려워지고 또 뭐죠? 동물들도 살기 어려워지고 병든 동물들입니다. 병든 동물들이 이제 사람들이 치료해주고 돌봐주면서 그 지역에 같은 피해를 입고 있다고 여겨지는 사람들과 동물과 사람 함께 찍은 작업입니다. 조금 가슴이 찡해 오지 않나요? 예. 그런 작업이고 처음에는 이거 맹수하고 사람인데 아니오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병든 친구고 돌봐준 동물이기 때문에 사람이 공격을 하지 않는 상황이죠. 예, 그런 굉장히 이제 환경을 생각하게 하는 동물과 인간의 삶을 생각하는 그런 작업을 했는데요. 이 작업도 굉장히 재미있는 작업인데 닉 브란트의 작업인데 여기 조금 이상하지 않나요? 여기 어디죠? 물속이잖아요. 이거 어떻게 찍었을까요? 이 피지 섬에 가면은 이제 지구 온난화에 의해서 해수면이 막 올라와서 이 섬이 점점 물이 이제 잠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안 잠겼어요. 지금 조만간에 잠기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이제 그 지구 환경에 대한 이야기로 이 피지 섬의 사람들을 이제 이
해안가로 데리고 가서 물 속에서 찍은 거예요. 찍기 전에는 이제 뭐 이렇게 산소통 같은 걸로 산소 호흡하고 딱 빼고 이제 찍을 때는 그냥 찍은 거죠. 실제 물 속에 찍은 거예요. 근데 이것도 리얼리티는 아니잖아요. 리얼리티는 아니지만 작가가 생각하는 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연출해서 찍는 거, 좋은 의미의 연출, 기획해서 찍은 작품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